종잣돈을 모으는 것도 첫걸음이 있다. 500만 원이 있어야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고 1000만 원에 도달해야 5천만 원, 1억 원을 꿈꿀 수 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정말 맞다.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저축해서 얼마의 목표액을 달성한다는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내년까지 또는 2, 3년 내에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몇 년 몇 월까지라고 시점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주거래은행을 정한다. 우선 청년 채용 공제 같이 정부나 지자체가 이자 일부분을 채워주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청약저축에 가입하려면 가급적 소액을 가입하는 게 좋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해약하기 쉽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한 금액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 제2금융권인 신협, 새마을금고 예금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이자 소득에 대하여 은행의 이자 소득세율 15.4%보다 낮은 1.4%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단,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저축성 보험 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1인당 연간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이 유지되기 때문에 부자들도 이 카드에 많이 가입한다. 신용카드는 본인의 소비 패턴에 가장 유리한 카드를 고르고 주거래 카드 회사를 정하는 것이 좋다. 보험 회사도 마찬가지다. 3개 이상의 보험을 비교한 자료를 보고 가성비 높은 상품을 골라야 한다.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 회사를 고를 때 거래 수수료가 적은 회사만 고집하지 말고 재무 건전성이 높은 회사를 고르는 게 좋다. 주식 투자는 한번 시작하면 평생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리서치팀의 종목 분석과 경제 동향 자료가 많은 회사가 유리하다.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펀드 투자 수익률이 높고 다양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고르는 것이 좋다. 아버지는 지금도 14년 된 고물차를 타고 다닌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차를 좀 바꾸라고 말하면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 차는 사자마자 감가상각이 되죠.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부동산은 달라요. 자산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차 살 돈이 있으면 레버리지를 이용해 오피스텔 한 채를 더 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돈이 생기면 여행을 가고 쇼핑을 한다. 이처럼 내일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지나친 소비의 달콤함에 빠져들면 부자가 되는 속도가 느려진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 명언들을 기억하길 바란다.
아버지도 사회초년생 때 작은 규모지만 주식에 투자를 했고 공모주를 받으려고 증권사 지점을 들락거렸다. 당시 아버지에게 월급은 매우 큰 돈이었다. 첫 월급을 받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소중한 돈을 조금씩 늘려 주식 투자를 했다. 매번 투자에 성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문 투자자들도 좌충우돌하고 성공과 실패를 거듭한다. 초보 투자자들은 당연히 더 공부하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투자처와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아버지도 재테크를 하고 있지만 최대한 아들이 더 빨리 지름길로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에게만 알려주고 싶은 투자 노하우가 있어서 정리해 본다. 첫째, 공경매 투자를 공부하면 좋겠다. 전문가가 운영하는 경매 학원에 등록해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이때 경매 학원을 잘 골라야 한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곳도 많으니 직접 가서 듣지 않아도 된다. 경매를 배우면 권리관계와 점유 등 법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 다양한 정보,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평생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종잣돈이 모이면 꼭 공경매에 투자해 보길 바란다. 둘째, 직접 임장을 다녀보라. 임장은 아버지와 함께 다녀도 좋겠다. 지역의 발전 가능성, 학군, 교통의 인프라를 분석하는 방법을 전수해주고 싶다. 도로 계획을 알아보고 도시의 상권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공부하면 수준 높은 임장과 투자를 할 수 있다. 계획 도시인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셋째, 휴전선 접경 지역 토지를 매입한다. 장기적인 투자 안목을 키워보라. 언젠가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것도 좋다. 휴전선 접경 지역의 땅에 투자해 놓고 오래 보유하라고 권하고 싶다. 삼성전자나 워싱턴 포스트의 주가들처럼 언젠가 엄청난 수익이 날 수도 있다. 넷째, 국내 주식은 우량주를 장기간 보유한다. 신소재, 신기술 소유기업의 인기주는 등락이 커서 가급적이면 투자를 말리고 싶다. 인기는 시들기 마련이다. 도산 위험이 적은 코스피 200 종목에 투자해서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매달 월급의 20%를 적금하듯 우량기업 주식 한두 종목에 꾸준히 투자해 본다. 다섯째, 해외 주식으로 중국과 일본에 투자하는 건 피해라. 만약 중국이 G1이 되면 미국처럼 자기네 입맛대로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지금의 킹달러처럼 위안화의 가치를 높게 유지하려 할 것이다. 미국처럼 자기네 인플레를 약소국에 넘기려고 할지도 모른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중국의 가능성에 투자하기엔 위험 요소가 많다. 그리고 일본은 역동적이지 못하다. 어떤 분야는 1등의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다. 일본보다는 역동적인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래는 인구가 국력인 시대다. 인구가 많고 발전 속도가 빠른 개발도상국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덧붙이자면 부동산과 주식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7대3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은 국토가 적고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여전히 부동산이 안정적이다. 토지는 부증성으로, 즉 물리적인 방법으로 토지의 양을 늘릴 수 없는 성질이 있다. 물가 상승률만큼 화폐 가치는 하락하기 마련이다. 물가 상승률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헤지 펀드는 대부분 대형 기관 투자자가 참여한다. 반면 뮤추얼 펀드는 개인 투자자 수천 명이 참여한다. 이런 펀드 상품에 투자해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다. 하지만 선물 투자 같은 파생 상품과 코인 투자를 한다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릴 것이다. 아무리 적극적인 재테크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안정성이고 두 번째가 수익 추구다. 투자 경험이 아무리 많더라도 100% 성공하는 투자법은 없다. 많이 공부하고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스스로 터득해 나가길 바란다.